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시작합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안녕하세요. 그림책방의 책방지기 유정입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박윤희 작사, 신용빈 작곡의 길잡이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부쩍 차가워진 바람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라디오 녹음하러 오는 날이면 녹음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꼭 붕어빵을 사 먹곤 합니다. 녹음 전까지는 긴장이 많이 되어서 따뜻한 음료로 겨우 목만 축이는데요. 녹음이 끝나고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녹음실에 나서는 순간 마음이 몽실몽실 솜사탕처럼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면 딱 길 건너편에 붕어빵 트럭이 있어요. 서대문구 남가자동 동네에 좀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남가자 현대아파트 앞 붕어빵 트럭이라고 불렀던 곳이요. 지금 아파트 이름은 남가자 아이파크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이 붕어빵 트럭은 꼭 현대아파트 앞 붕어빵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3마리에 2,000원이고요. 팥도 있고 슈크림도 있는데
달달한 거 좋아하는 저는 늘 슈크림 2개에 팥 1개를 사서 품에 꼭 안고 룰루랄라 집으로 온답니다. 가끔은 이 달콤한 붕어빵 냄새에 못 참고 우적우적 먹으면서 오는 바람에 집에 도착하면 빈 봉지인 경우도 허다해요. 이야기하다 보니 입에 침이 고입니다. 오늘도 2,000원의 온기를 꼭 채워야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저희 집 아이는 이 붕어빵 트럭의 흑미호떡이 인생 호떡이라고 해요. 붕어빵같이 달달하고 은은한 온기를 가진 그림책방. 그림책방에서는요, 따끈따끈한 신간 그림책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동화책, 청소년 소설, 어른책들도 함께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그림책방이 읽어주고 싶은 책이나 읽고 싶은 책을 고르실 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림책방에 입고된 신간은 김지혜 작가님의 매일 살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류형선 작사 작곡의 밥송입니다.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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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자 밥이 내 몸에 들어와 살이 되려고 한다. 반찬들이 내 몸에 들어와 뼈가 되려고 한다.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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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정말 맛있어. 진짜 맛있어. 밥은 정말 맛있어. 맛없는 밥은 없어. 밥이 내 몸에 들어와 살이 되려고 한다. 반찬들이 내 몸에 들어와 뼈가 되려고 한다. 정말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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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정말 맛있어. 진짜 맛있어. 밥은 정말 맛있어. 맛없는 밥은 없어. 노래 어떠셨나요? 먹자 먹자 먹자. 꽤 중독성 있죠? 밥 안 먹는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은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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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다가 밥도 술술 넘어갈 것 같은 동요예요. 이 밥송은 국악 동요 그림책 맛없는 밥은 없어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림책을 보면서 노래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올 10월에 보림에서 출간된 김지혜 작가님의 매일 살림입니다. 어린이 독자가 많은 그림책에서 제목이 살림이라니 저절로 눈길이 가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은 살림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혹은 어떤 형용사가 떠오르시나요? 저에게 살림은 항상 끝없는 고단함이었던 것 같아요. 워낙 요리에 재능이 없어서 제가 한 요리를 먹는 사람을 보는 일이 저는 그닥 즐겁지가 않았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죠. 신혼 때 혼자 사는 여동생의 생일이 다가오자 마음이 자꾸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좋기 1시간은 걸리는 거리에 사는 동생을 굳이 제가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생일상 차려준다고요. 그때 제가 음식을 무엇을 했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밥과 미역국을 다 먹고 일어선 동생이 조용한 목소리로 저에게만 들리게 속삭이더라고요.
언니, 솔직히 미역국은 진짜 맛없어. 제 동생이 사실 진짜 순하고 착하거든요. 얘가 이 정도 말했으면 심각했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가 간을 잘 못 보는 사람이더라고요. 전 짜도 잘 먹고 싱거워도 잘 먹어요. 이상하게 제 입맛에는 다 맛있더라고요. 이러니 대충 제 요리가 어떨지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에 살림은 점점 더 버거워졌던 것 같아요. 아기 옷은 또 따로 빨아야 되고, 아기 식기도 따로 관리해야 하고, 각종 소독에, 청소에. 저의 아이가 어렸을 때는 메르스까지 유행해서 더욱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이번에 코로나 겪으시면서 아이들을 케어하셨던 분들은 진짜 그때 몇십 배, 몇백 배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애쓰셨어요. 그렇다고 제 집이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렇지도 않아요. 늘 어수선하고 너저분하고 지저분합니다. 분명 저는 치운다고 치우는데 진짜 티도 안 나요. 그래서 살림은 정말 끝없는 고단함이다 라고만 느껴졌어요. 진짜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데 오늘 만난 김지혜 작가님의 매일 살림은 이상하게도 고단하지가 않아요. 매일 살림을 하는데 고단함보다는 따스함, 뽀송함, 포근함이 느껴집니다. 우선 표지부터 굉장히 재미있어요. 아마도 색연필로 그리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듯이 노란 빛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는 화분이 2개 정도 있는데 한 화분에는 식빵이, 또 다른 화분에는 계란 후라이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리고 막 일어난 듯한 잠옷바람의 아이가 식빵 하나를 따고 있죠. 그 옆에는 정체 모를 초록 외계인 같은 녀석이 접시를 받쳐들고 있고요. 또 그 옆에는 공충 채집막을 든 이상하게 생긴 친구도 식빵을 따고 있어요. 계란나무 뒤에선 동글동글하게 생긴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계란 후라이를 바라보고 있지요. 이쯤 되면 이것이 무엇에 관한 책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매일 살림, 김지혜 그림책, 보림출판사. 다시 아침이네요. 일어나야 하는데 눈이 떠지질 않아요. 타박타박, 터벅터벅. 꼬르륵 출출한 배를 다독이며 식사를 준비합니다. 밥꽃, 계란초, 식빵나무가 밤사이 쑥 자랐나 봐요. 잘 먹겠습니다. 다 먹은 그릇들은 한 줄로 나란히 달그락달그락 그릇들이 헤엄치는 소리가 들려요. 자칫하면 놓칠 수 있으니 조심조심. 도망간다. 송이송이 하얀 먼지송이들. 하늘에서 내리는 걸까요? 땅에서 자라는 걸까요? 매일매일 쌓이고 매일매일 치웁니다. 우와, 눈 온다. 사랑. 어느새 세상이 고요해졌어요. 갓 지은 김이 포슬포슬 피어오르면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 둘 모여들어요. 따뜻한 기운에 눈꺼풀이 감기나 봐요.
여기서 잠들면 안 되는데. 바구니에서 스르르르 빨래들이 날아올라요.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오면 흥얼흥얼 리듬에 맞추어 하루를 정리합니다. 사실 이 뒤에 마지막 문장이 정말 따스하고 좋은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꼭 그림책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요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우리 민 마음껏 두둥실 두둥실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하늘 운동장이 있어 행복해. 물밭 속 한켠에 피어난 꽃송이 매일매일 놀러오는 개미 친구 있어 행복해. 쑥쑥 자라고 싶은 나무 잎사귀 햇살 가득 선물한 햇님 있어 행복해. 나는 내가 있어 참 좋아. 함께 있어 정말 행복해. 서로 어울려서 좋아. 네가 있어 정말 행복해. 우리 민 마음껏 두둥실 두둥실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하늘 운동장이 있어 행복해. 물밭 속 한켠에 피어난 꽃송이 매일매일 놀러오는 개미 친구 있어 행복해. 쑥쑥 자라고 싶은 나무 잎사귀 햇살 가득 선물한 햇님 있어 행복해. 나는 내가 있어 참 좋아. 함께 있어 정말 행복해. 서로 어울려서 좋아. 네가 있어 정말 행복해. 네가 있어 정말 행복해. 유선정 작사, 설재호 작곡의 내가 있어 행복해 듣고 오셨습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그림책방에서는요, 김지혜 작가님의 매일 살림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림책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 톡탁톡탁 차분히 지나갑니다.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잠시 한숨을 돌리고 다시 아이들을 씻기고 빨래를 개고 이부자리를 펴는 그런 일상이요. 물론 사실 우리의 일상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빠르게 흘러가지요. 일하시는 양육자분들은 한숨을 돌리기는커녕 집에서 엉덩이 붙일 새도 없으실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부지런히 그리고 살뜰하게 쓸고 닦고 정리하는 덕에 이 수많은 집들이 누군가의 따뜻하고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는 것이겠죠. 김지혜 작가님의 매일 살림을 가만 읽다 보면 언제나 하기 싫었던 살림의 사이사이 지나가는 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 만족스러운 한숨소리,
편안한 이부자리에 끙 하고 누워 아, 좋다. 나지기 말하는 그런 소리들이요. 매일 살림이라는 고귀한 노동의 가치를 포근하면서도 눈부시게 그려내고 있는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책에 등장하는 두 아이들과 졸졸 따라다니는 고양이와 새, 각종 인형과 장난감들의 양육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가정을 보살피는 일, 가족을 돌보는 일이 여성만의 책무가 아니기에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과 해석을 지닌 그림책의 시선이 참 귀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이 책을 쓰신 김지혜 작가님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랐고 한국에서는 도예를 전공하신 작가님이라고 해요. 이 책의 가장 마지막에 적힌 작가의 말도 인상 깊었는데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살림은 한 집안을 이루며 살아가는 일을 말합니다. 함께 사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다가오는 살림을 꿈꿉니다. 지루하고 서툴더라도 조금씩 서로에게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린 조금 더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살림은 안녕한가요? 여러분의 살림은 안녕하신가요? 문득 궁금해서 살림의 어원을 찾아봤지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가정을 살리는 일이기에 살림이라고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 식구들을 열심히 정성껏 힘 닿는 대로 살리고 계신 거라고요.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를 살림에 쓰시는 여러분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관련 자료를 찾다가 작가의 인터뷰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느 날 모두가 잠든 밤 집안을 돌아보는데 제 손길이 닿은 살림들에서 빛이 나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빛보다는 작은 온기에 가까우려나요? 지속적으로 손길이 닿은 존재들은 어느 순간 빛이 난다는 걸, 온기를 품는다는 걸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 작가님의 작품 매일 살림에서는 이상하게 책 속에서 은은한 온기와 같은 빛이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의 손길이, 아니 저를 포함한 우리의 손길이 닿은 존재들의 온기가 늦가을의 찬바람 속에서 가족들을 따뜻하게 데워주겠죠.
바다 매달려 우리 가족 모두 두고래 웃음이 생글생글 매일 조금씩 나누는 말 어려울 땐 메아리 되어 힘이 되고 믿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사랑 행복 넝쿨처럼 사랑이 우리 가족 마음마다 열매되니 언제나 따스한 울타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요 행복 넝쿨처럼 사랑이 우리 가족 마음마다 열매되니 언제나 따스한 울타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 행복 가족 매일 조금씩 나누는 말 어려울 땐 메아리 되어 힘이 되고 믿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사랑 행복 넝쿨처럼 사랑이 우리 가족 마음마다 열매되니 언제나 따스한 울타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 행복 가족 이수영 작사, 김미은 작곡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리고 이어서 정수은 작사, 윤학중 작곡의 행복 넝쿨 들으셨습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은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에서 본방송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다시 듣기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들으실 수 있는 책방입니다. 또한 팟빵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그림책방을 찾으시면 지난 방송들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에서 그림책방 영어 알파벳으로 GRIMCHECKBANG를 찾아보시면 방송에 소개된 책들도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신간 그림책은 김지혜 작가님의 매일 살림이었습니다. 아, 살림 진짜 지긋지긋하다. 정말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 따뜻한 커피나 차 한 잔 들고 이 그림책 한번 펼쳐보세요. 이 책의 다정한 온기와 햇살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보고 나니 코앞으로 다가온 김장철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요즘은 김장 안 하는 집도 많으시죠? 저도 혼자서는 김장할 줄 몰라요. 매년 부천에 계신 어머님 댁으로 가서 총 4가족이 먹을 김치를 함께 담굽니다. 장 보는 것도 어머님이 하시고요. 배추도 절임 배추 사서 하지만 그래도 채소 다듬고 배추 물기 빼고 김치 양념 만들고 버무리고 담고 나르고 아휴, 말만 해도 벌써 허리가 아파옵니다. 전 사실 김치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거든요. 라면 먹을 때도 전 김치 없이 잘 먹어요. 고구마 먹을 때도 김치 없이 얼마나 잘 먹는데요. 해외에 나가서도 김치 생각 별로 안 나요. 그런데 제가 그림책 한 권을 본 후에 김치가 먹고 싶어졌어요. 이 김장이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활동이고 한번 하고 나면 어깨, 팔, 다리, 허리 안 아픈 데가 없는 일이긴 한데요. 올해도 분명 김장 한번 담그고 나면 며칠 알아 누울 게 뻔하지만요. 그래도 올해는 꼭 막 담근 김치에 보쌈 하나 둘둘 말아 먹어야겠어요. 그리고 가끔 저희 어머님은 겉절이에 굴을 같이 버무려 주실 때도 있거든요. 이 굴 넣고 버무린 겉절이에 흰쌀밥 한 그릇 정말 순식간에 뚝딱 가능하거든요. 아, 이야기하다 보니 배고픕니다. 이렇게 제 식욕을 끌어올린 책은 바로 지난 2023년 11월에 현암 주니어에서 출간된 김장이라는 그림책이에요.
이향한 작가님이 글을 쓰셨고 배현주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이 책은 꽤 큰 판형으로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이에요. 표지에는 포기포기 고이 담긴 배추김치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그려져 있습니다. 색감이 선명하고 그림도 섬세해서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사진인 줄 알았어요. 딱 태양초 맛있는 고춧가루를 써서 아주 색이 곱게 나온 그런 배추김치의 모습입니다. 이 책에는 제목처럼 김장의 과정이 고스란히 그려져 있어요. 텃밭에서 자란 배추와 수확해서 햇살에 말린 고춧가루, 배추를 반으로 갈라 절이고 각종 채소를 다듬어 양념을 만들고 김칫솔을 넣고 항아리나 김치 냉장고에 담궈 숙성시키는 것까지요. 김장의 과정이 제법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집에서 김장 경험을 해본 아이들은 아마 이 그림책 보면서 더욱 아는 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장을 안 해본 아이들도 충분히 그 과정을 보면서 김치가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간 음식인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 책 뒷부분에는 지역별 다양한 김치와 김치를 활용한 음식들도 소개되어 있어서 이 책을 보고 굳이 김장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재밌게 읽고 아이들과 김치볶음밥 한 그릇 뚝딱 만들어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매운 김치는 깨끗한 물에 고춧가루와 양념 다 씻어내고 쫑쫑 썰어서 들기름에 달달 볶아 맛간장으로 간을 하고 살짝 뜨거운 물에 데친 스팸이나 참치 조금, 그리고 계란 후라이에 참기름 쪼르륵, 김가루 솔솔 뿌리면 정말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게다가 전 이 그림책의 그림체가 참 예뻐요. 정보 그림책이라고 해서 인물들이 유치하거나 간단하게 그려져 있지 않고 오히려 매우 사랑스럽고 예쁘게 그려져 있어요. 이런 인물들의 모습을 담은 굿즈가 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스티커가 나온다면 당장 소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김장의 과정에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담겨 있어요. 예전에 나온 김치나 김장에 관한 그림책들을 보면 김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주로 여성으로 그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점은 명절을 그리는 그림책에서도 주로 유사하게 반복되어 늘 아쉽다고 느껴졌었어요. 차례상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대부분 여성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김장이라는 책에서는요, 남성의 존재가 부각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 김장의 노동 현장에 스며 있어요. 이 남성들이 무거운 것을 나르는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김칫솔 버무리는 일이나 아이를 돌보는 일에도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서 좋았습니다. 김장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지식 정보 그림책이지만 문장이 딱딱하지 않은 점도 저는 참 마음에 들었어요. 예를 들어 맛있게 익어가요 라는 부분의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맛있게 익어가요. 해실해실 햇살 맛 한 움큼, 동실동실 달린 맛 한 움큼, 구비구비 땅속 맛도 한 움큼, 살랑살랑 바람 맛도 한 움큼, 속살속살 살근살근 김치가 익어가요. 소복소복 눈맛도 한 움큼, 속살속살 살근살근 자연이 익어가요. 어떻게 들으면 시같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굉장히 다양한 형용사들이 입말을 살리면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지루하지 않게 아이들과 함께 읽기 딱 좋은 그림책이라 추천드립니다. 혹시 김치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가 궁금한 친구들이 있다면
2011년 책 읽는 곰에서 출간된 최재숙 작가님 글, 김이조 작가님 그림의 김치 특공대를 추천드리고요. 다양한 김치의 종류를 알고 싶다면 2014년 청개의 바람에서 출간된 김난지 작가님의 글, 최남희 작가님 그림의 김치가 최고야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김치 특공대는 글밥이 조금 있어서 초등학생 친구들까지도 충분히 읽을 수 있고요. 김치가 최고야는 글밥이 적고 유쾌해서 영유아 어린이들에게 김치의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아주 좋아요. 저는 작년에 어린이집에서 김치가 최고야를 읽어줬었는데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게 들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은 신간 그림책으로는 김지혜 작가님의 매일 살림을 소개해드렸고요. 이어서 김장철을 맞아 이항한 작가님이 글을 쓰시고 배현주 작가님이 그림을 그린 김장이라는 책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심조원 작가님의 우렁이 각시는 당신이 아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입니다. 노래 먼저 듣고 올게요. 여러분 인절미가 시작한대요. 공구물과 팥고물로 화장을 하고 동그란 쟁반 위에 올라앉아서 시집을 간다네 입속으로. 여러분 종김치 장가 간대요. 새빨간 고추물에 목욕을 하고 기다란 나무 위에 올라앉아서 장가를 간다네 입속으로. 여러분 인절미가 시작한대요. 공구물과 팥고물로 화장을 하고 동그란 쟁반 위에 올라앉아서 시집을 간다네 입속으로. 여러분 종김치 장가 간대요. 새빨간 고추물에 목욕을 하고 기다란 나무 위에 올라앉아서 장가를 간다네 입속으로. 하는 날에 어느 깊은 산 속에 어슬렁 호랑이 배가 고파 어슬렁 뜨뜨르르르 뜨뜨르르르 뜨르르르 뜨 지나가던 덕장수 아지네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라 지나갈까 말까 뜨뜨뜨뜨뜨뜨 망설이는데 아흥하냐 무슨 호랑이 하는 말은 무슨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불쌍하고 불쌍하다. 호랑이 기세는 어디 갔나. 얘따 떡 먹어라. 배고팠느냐. 떡 하나 먹고 힘내거라. 인절미와 총각김치 그리고 좋은별 작사 김신의 작곡의 배고픈 호랑이 들으셨습니다. 노래들이 참 귀엽죠? 특히 인절미와 총각김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가 4살 때 유치원에서 이 노래를 배워와서는 엄청 조그만한 입으로 쫑알쫑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2022년 곰곰출판사에서 출간된 김조원 작가님의 우렁이 각시는 당신이 아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입니다. 여러분은 우렁각시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혹시 마음씨 착한 총각에게 우연히 어여쁜 우렁각시가 나타나 매일 밥을 해주고 총각의 어머니까지 보살피며 알콩달콩 100년 해로했다고 알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우렁이 각시는 당신이 아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옛 이야기와 그 속의 여성의 삶과 삶에 대한 태도를 흥미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이 아주 작고 두껍지 않아서 아마 금방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옛날에 살았던 여성들은 순종적이고 삶에 순응하며 어릴 적에는 아버지, 결혼 후에는 남편, 나이 든 후에는 아들에게 의탁하며 살았을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기록된 한국 구비문학이나 구전설화에서의 여성의 모습은 이것과는 꽤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한국 구비문학 대계라는 곳에서 기록되지 않은 지워진 여자들의 목소리를 찾으셨다고 해요. 이 방금 말씀드린 한국 구비문학 대계라는 곳은요, 한국에서 전해지는 다양한 그 구비문학들을 녹음 파일이나 아니면은 기록된 글자로서 남겨놓은 곳인데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은 누구든 검색해 볼 수 있고 누구든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의 이야기가 꽤 일리 있다고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당시에는 여성들끼리 모여 빨래나 바느질, 김장 등을 품앗이로 하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가 모이면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게 되잖아요. 여성 화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아무래도 현실에 순응하는 그런 여성의 이야기보다는 현실을 박차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여성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매력적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글을 아는 남성에 의해 기록이 되기 시작하면서 남성의 입장에서 불편한 이야기들은 정제가 되었을 것이고 또한 현대로 넘어오면서 어린애를 위한 문학으로 옛 이야기가 치환되며 주류 사회의 교훈을 담은 이야기로 편집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작가의 말에 상당 부분 공감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 알고 있던 옛 이야기들이 통쾌하게 비틀리는 쾌감을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렁이 각시로 시작합니다. 앞서 말한 한국 구비문학 대계에 실린 할머니들의 구술 이야기를 수록해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거의 할머니들이 하시는 단어나 말투를 그대로 옮겨놓았거든요. 근데 이게 사투리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제가 읽을 때 조금 어색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 기록 같은 경우에는 1985년 전북 정읍 이금녀 할머니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나라님이 각시를 디리고 가 불었대요. 각시 찾으려고 오만 뒤를 다 뒤분께 그 나래님이 딛고 살드랴. 그냥 각시를 못 디리고 온 게로 접동새 죽어서 새가 돼 갖고서 지저구 그래 쌌드랴. 그 사람은 죽어 불고 나래님하고 부자로 살았었대요. 각시하고. 어떠세요? 사투리가 많아서 좀 어렵긴 하지만 우렁이 각시의 결론은 들으셨을 것 같아요. 나라님하고 부자로 살았더래요. 헉, 세상에. 저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각시가 그 순진하고 순박하다고 하는 청년이랑 같이 산 게 아니라 나라님하고 부자로 살았다니. 너무 재미있어서 인터넷에서 한국 구비문학 대계를 검색해서 저도 우렁이 각시 이야기를 몇 개 더 찾아봤어요. 물론 할머니들이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순진하고 순박한 농촌 총각과 결혼해서 각시가 잘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앞서 읽어드린 대로 나라님, 그러니까 임금님과 결혼해 부자로 잘 살았다는 이야기도 제법 있었어요. 제가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것은 충남 예산군의 이선영 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우선 제목부터가 우렁각시와 죽어서 새가 된 남편이었어요. 이선영 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모자가 사는데 아들이 영 장가를 못 가서 그 아들이 땅을 파며 나는 언제 장가가나, 나는 어떻게 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랑 살 날이 있지 그렇게 대답을 어디서 하더래요. 그래서 그 논에를 가보니까 큰 우렁이가 하나 있어서 그 우렁을 갖다가 자기네 그 커다란 항아리에다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갔다 오면은 그렇게 밥을 잘 해놓더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기다리다 보니 그 도간에서 우렁이가 각시로 변해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얼른 이 총각이 잡아서 같이 살자고 하니까 그 이제 우렁각시가 그 총각이랑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총각이 들에 가서 남자가 일을 하니 밥을 해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들판에 점심을 해서 나갔는데 임금님이 보더니 꽃이 환하게 핀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저게 꽃이면 꺾어오고 사람이면 붙잡아 갖고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각시가 임금님께 붙들려 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임금님 마누라 노릇을 했는데 억울하니까 이 총각이 죽어서 새가 됐대요. 이 새가 된 총각이 우렁각시의 무릎에 앉았더니 이 각시가 그러더래요. 내 탓도 아니고 네 탓도 아니고 너희 어무이 탓이라 그러더래요. 알고 보니 총각이 그 들판에 점심을 가져다 달라고 한 거는 자기 어머니한테 부탁드린 거였어요. 예전에는 음식이 귀했잖아요.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그 점심을 가져다 주려고 보니 부엌에 누룽지 같은 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누룽지를 자신이 자리 비운 사이에 며느리가 먹을까봐 자신이 가지 않고 며느리더러 아들 점심 가져다 주라고 시킨 거죠. 그러는 바람에 며느리는 임금님 눈에 띄어서 임금의 마누라가 되어버렸고요. 그러니 며느리가 억울해 죽은 총각의 새에게 내 탓도 아니고 네 탓도 아니고 너희 어무이 탓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재밌지 않나요? 시어머니의 욕심 때문에 며느리는 새로 결혼해서 부자로 살고 아들은 죽어 새가 되어버렸다니요. 제가 읽을 때마다 화를 내는 옛 이야기 선녀와 나무꾼, 그저 웃긴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엄청 통쾌했던 방귀쟁이 며느리, 연대의 힘이 느껴지는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등 여성의 시각에서 여성 화자의 입에서 이런 옛 이야기들이 어떻게 새로운 힘을 가지는지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에는 힘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여성 화자를 통해 세상에 나온 옛 이야기들이 그 시대의 여성들의 삶을 버텨내게 해준 원동력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옛 이야기는 이야기 주머니입니다. 이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옛날 얘기 듣고서는 누구한테 얘기를 안 하면 얘기가 굶어 죽어. 그러면 얘기가 굶어 죽는다고. 괜히 살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오늘 저녁에 들은 거 아무데라도 댕기면서 얘기를 해야 얘기가 자꾸 빠져나가면서 얻어먹고 살잖아. 이야기를 멈추면 이야기는 굶어 죽는데요. 이야기를 계속해야 우리의 삶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도란도란, 두런두런, 쓸모 있는 이야기든 쓸모 없는 이야기든 자유롭게 나누면서 살아요.
이세희 작사 작곡의 이야기 숲으로 들으셨습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신간 그림책으로는 김지혜 작가님의 매일 살림이라는 그림책을, 그리고 김장철을 맞아 현암 주니어에서 출간된 김장이라는 그림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옛 이야기를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곰곰에서 출간된 우렁이 각시는 당신이 아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림책방은 다음 주에 다시 열게요. 마지막 곡은 악뮤의 후라이의 꿈입니다. 저 거위도 벽을 넘어 하늘을 나를 거라고, 달팽이도 넓고 거친 바다 끝에 꿈을 둔다고, 나도 꿈을 말고 꿈을 찾으래. 어서 남의 꿈을 빌려 꾸기라도 해. 내게 강요하지 말아요. 이건 내 길이 아닌걸. 내밀지 말아요.